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자 임년창입니다. 오늘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앙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에 관한 이슈는 거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조국을 미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각자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조국이라는 인물은 충분히 달리 평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마라. 제가 믿는 성경에서도 죄에 대한 것과 죄인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짤막하게나마 올리기 때문에 함께 잠깐 보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조국을 미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곧 자신의 질문에 답을 주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소위 어떤 사람이 법 앞에서 주머니를 털었더니 먼지 한 톨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를 바꿔 말하면 너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 뜻이겠죠. 성경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국이라는 인물을 두고 그를 조롱하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것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비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기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대학생들의 최근 촛불 집회에 대한 이해 또한 높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인물을 비난하게 될 경우 그 또한 반대 사상가들에 의해 언젠가는 신랄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조국 자신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과오를 청문회에서 열심히 파헤친 장제원 의원이 있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난했던 그 말로 내가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아무의 이치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해서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앞서 인용했던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죄는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우둔한 자와 같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근거로 죄를 적시해야 할까요? 이때 진영 논리, 곧 정치적 사상 내지는 파벌 싸움으로 진행해서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나의 적이다라고 외치는 자는 스포츠카에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떼어내는 그러한 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의 비판은 겸허히 듣고 비판하는 상대에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대가 나에게 수긍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외교적 능력은 모두가 참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삼을 때 비로소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즉 만물의 이치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나를 믿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전부터 자신이 믿어왔던 만물의 이치 때문에 나의 의견에 수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화는 이처럼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진리 위에서 이루어질 때 화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학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교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서 조국 후보자에 관해 단 한 가지만을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경우 우리는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죠.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그러한 삶을 증거로 제시하여 장차 자신이 맡게 될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십에 그토록 집중했던 이유도 이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자신의 과거 삶, 곧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처럼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너는 준비된 자구나, 너는 이 일을 하기에 최고에 적합한 자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지난 삶에서 자신의 신념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몇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특히 가정사에서요. 인간으로서 기본 자질 가운데 하나는 언행일치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군자와 소인배를 구분짓습니다. 군자 자난 이이피, 중인 자의 이난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군자의 경우 자신은 어려운 일에 처하고 남은 쉬운 일에 처하게 하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은 쉬운 일에 처하고 남은 어려운 일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쉬운 거, 남은 어려운 일에 이렇게 배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만을 그 어려운 곳에 몰아넣습니다. 사기꾼들의 모습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기꾼들 같은 경우요. 근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줄이면은 군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남에게는 너그럽게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군자의 군이란 임금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군자란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서 고위공직자 내지는 가정에선 아버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우리들은 그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그 부모를 탓합니다. 이건 삶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죠. 청문회에서 핑계댈 수 없는 아내와 자녀의 허물에 들춰졌다면 군자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마땅한 아버지 모습이라는 것은 자신은 모른다는 말로 아내와 자녀에게 모든 잘못에 탓을 돌려 그들만을 죄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죄와 무관한 의인으로 나무려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간사하고 사리 사욕만 아는 대장이 영화에 등장한다면 그 캐릭터는 주로 자신은 살겠다고 도망치면서 부하들에게만 싸움터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간사한 또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내지는 고위 관료가
국민의 허물을 국민 스스로에게 감당하라고 내몬다면 이 또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이 같은 모습을 청문회장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보여줘 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모든 것이 미숙한 제 불찰입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의 허물은 분명 지적은 되겠죠.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은 그의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통해 모두가 용서를 받기 합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른다면서 아내와 자녀를 탓했던 그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모습만큼은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모든 잘못을 돌리는 자명하도록 무능한 정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소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민은 자신들의 허물을 능히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대인배를 군주 내지는 사회 지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를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비라는 인물이 사실 우리가 정설이나 야사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면모를 가질 때 그에게는 능력 있는 자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게서 아버지로서 그다음에 남편으로서 마땅히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가 조금 무능한 법무장관이 된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를 옆에서 지지하고 따라줄 수 있는 온 국민이 자신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그를 지지할 텐데요.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자는 없기 때문이죠.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중에 먼지가 나지 않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모두 남 탓이요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 모습은 삶의 이치를 아는 이에겐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이번 청문회는 조국이라는 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국이라는 이가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서 온 국민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청문회장에서는 최악의 악수를 둬버린 것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모펀드나 운동학원 등의 이런 문제들은 그에 비하면 거론할 가치도 없다 할 만큼 작은 실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부하가 안전핀에 뽑힌 수류탄을 실수로 부대원들 사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대장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전체가 죽을 상황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영원토록 지도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 한다면 살신성인 곧 자신에게는 죽음을 돌리고 부하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허물이 없을까요? 허물이 있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가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버려서 거론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그런 모습은 안타깝다는 거죠. 조국 후보자에게 관해 개인적 일면식은 없기 때문에 그를 무작정 비난하기 위한 내용을 찍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진영 논리를 싫어하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버린 그 모습만큼은 납득할 수 없겠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던 영화 속의 비열한 어느 지도자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이죠. 황골탈퇴, 우리의 뼈를 깎아야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신이 먼저 자신의 이전 삶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변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훗날을 기억할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있다면 타인의 과오를 지적하고 선동하기보다는 이를 멈추고서 자신의 뼈를 깎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인정하는 그날까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